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 지경학과 21학번 손민서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 세상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를 주제로 메타버스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를 알아보기 위한 PPT 속 내용 구성입니다. 총 8가지 목차로 구성되어 있고 가상과 현실을 잇는 메타버스의 시작과 함께 메타버스의 종류와 메타버스만이 가지는 특징을 알아보며 메타버스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메타버스의 유용함과 실용성을 알 수 있는 우리 주변의 메타버스 여러가지 적용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연관지어 가상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과 이러한 장점을 활용한 메타버스의 전망을 통해 발표 주제처럼 우리는 다가오는 메타버스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생각해보고 메타버스만의 가장 큰 매력과 느낀점으로 발표를 구성해봤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의 시작. 메타버스란 가공과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 세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가상현실 VR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개념으로 아바타를 활용해 게임이나 가상현실을 즐기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즐기던 2차원 게임 방식에서 3차원 체험형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등 진화하고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분야뿐만 아닌 기업과 산업에 적용되어 설계와 공정 작업 현장에도 입체적이고 정밀하게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이 메타버스는 게임,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활용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후에 서술할 메타버스의 가상, 증강, 현실 기술은 원래 주로 군사기술이나 과학기술 용도로 사용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 국가들 간에 전쟁을 하는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이것을 실감나고 정교화된 설계를 위해서 VR을 끼고 작업자들이 들어가서 전쟁 상황을 연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VR, AR,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이 급진전하면서 그래픽의 퀄리티도 상당히 증가하고 일반인들이 좀 더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VR과 AR을 경험을 할 수 있는 기술적 진화 과정이 메타버스의 발전을 진행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메타버스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 단어의 어원은 소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메타버스와 아바타라는 용어는 최근 만들어진 게 아니라 놀랍게도 30년 전에 한 과학소설 작가가 소설 작품을 통해 창시한 개념인데요. 1992년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에서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장편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메타버스와 아바타를 사서 전개를 위한 핵심 개념으로 등장시켰습니다. 소설 속 등장인물들은 아바타라는 가상의 신체를 빌려야만 가상세계인 메타버스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미국인 흑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주인공은 현실에서는 마피아에게 빚진 돈을 갚고자 피자를 배달해야 하는 신세지만 메타버스에서는 뛰어난 관계이자 해커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메타버스 안에서 확산하는 신종 마약 스노크래시가 아바타의 현실 세계 주인인 사용자의 뇌를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알고 배우의 실체를 찾아 나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소설은 발표된 이후 많은 정보기술 업체 개발자들과 경영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린든랩에서 2003년 출시해 세계적으로 히트한 온라인 가상현실 플랫폼 세컨드 라이프 창업자 필립 로즈데일이 스노크래시 소설을 읽고 영감을 얻어 개발했으며 공동 창업자 레리 페이지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등 또 영향을 준 책으로 이 소설을 뽑았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시사 주간지 타임에서 선정하는 가장 뛰어난 영문소설 100에 포함되기도 하며 국내에는 1996년 1월 출간되었다가 절판되었는데 메타버스란 개념이 주목받으면서 중고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기도 하는 등 메타버스의 유래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공상과학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메타버스의 시작과 함께 메타버스를 구분하는 기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메타버스의 종류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비영리 기술 연구 단체인 ASF는 메타버스를 증강과 시뮬레이션,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라는 두 축을 가지고 그림과 같이 네 가지 범주로 분류했습니다. 현실 증강과 가상세계를 기준으로, 또 사용자 밖 세상 또는 사용자를 중점으로 뒀는지에 따른 기준을 둔 것인데요. 개인이나 사물의 정체성과 행동에 초점을 맞추거나 아바타나 디지털 프로필을 사용하여 활동하거나 시스템에서 직접 행동하여 내부 세계를 완성하는 내부적인 요소와 사용자를 중심으로 주변 세계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제어하는 관련된 기술을 사용하는 외부적 요소로 나누어 메타버스의 기술이 사용자의 내부 세계에 집중이 되는지, 주변 세계에 집중이 되는지에 따라 앞서 말한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현실에 판타지를 입힌 세계 증강현실, 다른 세계에서 타인들과 사회활동을 하는 세계 가상현실, 디지털 공간에서 자신의 일상을 타인과 공유하는 라이프로깅, 현실 세계를 디지털 공간에 복제한 세계 미러월드로 분류합니다. 이 네 가지 종류를 한 개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실을 증강하고 사용자 밖 세상인 외부적 요인에 집중하여 현실의 판타지를 입힌 세계 증강현실입니다. 현실 세계 위에 가상의 물체가 덧씌워지는 기술을 사용하여 현실 공간에서 가상의 2D 또는 3D 물체를 겹쳐 보이게 상호작용하는 환경으로 위치 기반 기술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스마트 환경을 구축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포켓몬고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2016년에 7월 출시한 포켓몬 시리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게임으로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현실에 나타나는 포켓몬을 잡거나 즐기는 콘셉트의 게임입니다. 이 사진 자료를 보시면 아는 것처럼 AR이 켜져 있으면 카메라가 작동하여서 주변 상황에 포켓몬이 나타난 것으로 설정되고 이 포켓몬을 직접 포획하는 플레이 방식으로 증강현실의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기준으로 포켓몬고의 누적 매출량은 약 42억 달러로 하나 5조 4천억, 이 중 약 36.3%가 미국 내에서 벌어들인 매출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증강현실을 사용한 간단한 게임 포켓몬고에도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즐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과 사용자 내부적 요인에 집중하여 다른 세계에서 타인들과 사회활동을 하는 세계 가상현실입니다.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한 가상세계로 이용자의 자아가 투영된 아바타 간의 상호작용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2004년 데이비드 바스츠키와 에릭 카셀이 설립한 로블록스 코퍼레이션에서 만든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게임을 직접 프로그래밍하고 다른 사용자가 만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온라인 게임 플랫폼이자 제작 시스템으로 2010년대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해 2020년대 코로나19 유행으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무료로 플레이를 할 수 있고 로벅스라는 가상화폐를 통해 게임 내 플레이어의 가상 캐릭터, 아바타를 장식하는 아이템을 구매, 판매 및 생성할 수 있습니다.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통해 사용자가 자신이 만든 게임을 다른 사용자가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성이 있습니다. 2021년 5월 기준으로 570만 명의 최대 동식 접속자와 월 1억 6,400만 명의 이상 사용자가 게임을 플레이할 정도로 메타버스의 대표 플랫폼 로블록스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실을 증강하고 사용자 내부적 요인에 집중, 디지털 공간에서 자신의 일상을 타인과 공유하는 라이프로깅입니다. 사물과 사람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과 정보를 캡처하고 저장, 공유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강 기술을 활용해 사물과 사람의 정보를 기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들 아시고 있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즉석에서 사진을 볼 수 있게 한 방식인 카메라인 인스턴트 카메라와 정보를 보낸다는 의미의 텔레그램을 합쳐서 만든 이름으로 사진을 손쉽게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메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미지 중심의 소셜미디어로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10, 그리고 웹사이트에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 후 자체 필터 등을 이용하여 이미지 편집이 가능하며 이를 페이스북, 트위터, 플리커와 같은 다른 소셜미디어로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10년 10월 iOS용으로 출시된 인스타그램은 2달 만에 100만 명, 1년 만에 1000만 명, 2015년 기준 이용자 수는 8천만 명을 돌파했고 2014년 12월 11일을 기준으로 세계 월간 활동 사용자가 3억 명을 돌파했을 정도로 전 세계에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과 사용자 밖 외부적 요인에 집중하여 실제 세계를 디지털 공간에 복제한 세계 미러월드입니다. 실제 세계를 그대로 반영하되 정보적으로 확장된 가상세계를 뜻하는데요. 실제 세계의 정보를 디지털 환경에 접목한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가상지도와 모델링, GPS 같은 라이프로깅 기술을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다들 자주 사용하는 구글 어스가 있는데요.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위성 이미지, 지도, 지역 및 3D 건물 정보 등 전 세계의 지역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계의 여러 지역들을 볼 수 있는 위성 영상 지도 서비스로 지구본처럼 입체적인 지구를 3D로 묘사해서 지도에서 나타나는 방위각, 면적, 형상 등의 왜곡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원하는 지역의 위성 사진뿐 아니라 구글 어스 사용자가 올려둔 특정 지점의 사진이라든가 명승이나 유명한 곳의 위치 등도 알 수 있으며 지점 사이의 거리를 알 수도 있습니다. 사진의 정밀성도 뛰어나 사진에 찍힌 차량이 식별 가능할 정도로 엄청 가까운 거리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지리정보, 지형정보, 건축업계의 혁명과도 같은 프로그램으로서 등극하여 현재에는 이 프로그램이 없는 것을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기술력을 갖춘 구글 어스는 실제 세계를 복제한 미러월드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앞서 메타버스를 이렇게 분류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 메타버스가 가지는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 CEO이자 메타버스의 최고 전문가 매튜 볼의 메타버스의 7가지 특징입니다. 미국에서 메타버스를 알려면 매튜 볼의 글을 꼭 읽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전문가인데요. 팬데믹과 함께 메타버스라는 새 시대가 열리기 전 이미 2018년 메타버스에 대해 처음 언급하고 2020년 1월에 에세이를 재정비했습니다. 에픽게임즈 CEO 팀 스위니와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가 매튜 볼의 에세이를 추천했고 그의 글은 메타버스 관련 기사에도 많이 인용하여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메타버스의 7가지 특징에는 사용자들이 접속하지 않은 상태에도 공간은 유지가 되는 지속성이 있고 한 번에 많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동시성, 한 번에 무제한적인 사용자 접속이 가능한 무제한성이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자체적으로는 이루어지는 경제성은 물론 가상 공간 내에서의 활동이 실제 세계에도 영향을 주는 초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플랫폼 간의 교류 및 연결이 가능한 상호 운용성과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7가지의 특징만 봐도 메타버스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메타버스를 적용한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 기업의 메타버스 활용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메타버스의 게임과 기업이 협력하여 전용 맵을 구성을 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추가해 이용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이미피케이션입니다. 메타버스 초기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소셜 게임들이 핵심이 되었는데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문화, 기술이 메타버스 세계에도 복제에 적용되어 우리의 현실을 반영해 만든 또 다른 사회가 되었습니다. 북미와 유럽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와 현대자동차가 가상의 테마파크를 제공했습니다. 현대 모빌리티 어드벤처는 총 5가지 체험형 가상 공간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도심 항공교통, 목적 기반 모빌리티, 로보틱스 등 미래의 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게 준비해 놓았으며 레이싱 파크, 에코 포레스트, 스마트 테크 캠퍼스 등 다양한 공간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이 외에도 탐험이나 미니게임, 소셜 네트워크 기능을 통해 MZ세대의 참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렇듯 게임화를 통해 이용자들이 직접 다양한 공간을 메타버스를 통해 체험해 볼 수 있는 사례인데요. 비슷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자면 롯데 하이마트와 닌텐도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서 자체 브랜드인 하이메이드 섬을 오픈한 사례도 있습니다. (2020년 3월) 발매 직후 큰 인기를 얻은 모여봐요 동물의 숲을 마케팅에 활용한 사례로 이용자들은 브랜드의 인기 상품을 둘러보는 것은 물론 포토존에서 사진 촬영과 유저들의 소통이 가능한 게시판을 통해 미션을 진행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세미나 및 설명회입니다. 오프라인 행사가 어려워진 현재 메타버스의 가상 세계에서 세미나와 설명회 같은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속만 가능하다면 어디서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취업 설명회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오프라인 설명회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취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임 회사 넥슨은 이런 상황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취업 설명회를 기획하여 주목받았습니다. 넥슨의 대표적인 게임 바람의 나라 컨셉 맵과 넥슨 사업 공간을 구현한 맵, 직무 상담이 이루어지는 맵을 통해 취업 준비생들의 아바타를 생성해 참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하나은행의 인천 청라에 위치한 연수원을 그대로 구현하여 제페토 속 하나글로벌 캠퍼스에서 신일은행원을 위한 멘토링 프로젝트 수료식을 진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법바리 활동 수료식을 진행하였고 최근 SK텔레콤의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렌드를 활용한 직원 연수, 회의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하나은행은 메타버스 전담 태스크포스 팀을 신설하여 앞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 번째 사례로 디지털 휴먼, 버추얼 인플루언서 같은 가상인간을 활용한 사례들도 있는데 메타버스 세계를 기반으로 디지털 휴먼을 기획하고 제작해 활동하는 것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메타버스의 디지털 휴먼을 이용해 앞서 나간 콘텐츠를 제공하여 발빠른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SM 엔터테인먼트의 걸그룹 에스파의 디지털 휴먼 캐릭터를 볼 수 있습니다. 뮤직비디오와 퍼포먼스 비디오는 물론 SMCU 세계관에 등장하며 디지털 휴먼 캐릭터 4인을 포함해 8인조 그룹으로 론칭했습니다. 또한 JYP, YG 엔터테인먼트도 제페토와 함께 아티스트 홍보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JYP 걸그룹 있지의 제페토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거나 YG 걸그룹 블랙핑크는 버추얼 팬사인회를 여는 등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글로벌 팬들과의 소통을 진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가수 선미의 경우는 이제 제페토를 통해 신곡을 홍보 및 전용 콘서트 맵을 통해 온라인 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실제 모델 모습에 가상의 얼굴을 합성하는 방식을 사용한 버추얼 인플루언서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음성 표현 기술도 적용해가지고 광고나 CF, 홈쇼핑의 홍보 모델로 많이 활동하고 있고 홈쇼핑의 상담원이나 쇼 호스트의 역할도 해낼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원하는 이미지로 캐릭터 외형을 제작할 수 있고 실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도 캐릭터 컨셉을 기획해 홍보하는 과정이 제작 비용이나 광고 촬영 비용을 비교해 본다면 실제 사람보다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실제 사람의 경우 생길 수 있는 이슈와 돌발 상황이 생기지 않고 더 안정적인 홍보 및 포스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던 다양한 메타버스의 사례들을 보니까 어떠신가요? 저는 무한한 가능성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세상과 함께 이미 공존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팬데믹이 가져온 가상세계,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 메타버스는 어쩌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앞당겨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메타버스란 개념이 최근 급속히 주목받기 시작한 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팬데믹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격리가 1년 넘게 지속이 되면서 식욕, 성욕, 수면욕 못지않게 인간에게 필수적인 사회적 관계 맺기와 대면 활동 등을 못하게 되자 가상 공간에서라도 이런 욕구를 해소하려고 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메타버스로 전환이 쉬운 업종들과 비대면 트렌드는 생활 속 메타버스로의 전환을 가속화시켰고 소비자는 메타버스를 이용한 서비스를 더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비대면 회의와 미팅, 공연, 교육, 쇼핑 등이 늘면서 가상 공간에 대한 경험과 관심이 코로나로 인해 더욱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몇 년간 AR, VR, 기기와 통신 네트워크, 플랫폼 소프트웨어 등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술이 발전했고 디지털 환경과 가상 경험에 익숙한 10대, 20대 이용자들의 부상도 메타버스의 시대를 앞당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팬데믹과 함께 급부상한 메타버스의 성공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높은 자유도입니다. 이용자는 자신을 닮은 또는 마음에 드는 아바타를 생성을 하고 자유롭게 생활하고 정해진 미션이 있거나 아예 없는 게임을 선택해서 즐깁니다. 하루 종일 낚시를 하거나 여행을 하기도 하고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회적 연결, 소셜입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다른 플레이어들과의 연결에 아바타끼리 만나 대화를 나누고 채팅을 하며 감정 표현을 통해 게임을 넘어 SNS로 자신을 알릴 수 있습니다. 셋째는 수익화입니다. 게임을 제공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게임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과 플레이어들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로블록스와 제페토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은 누구나 게임 속 의상과 맵을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제공하며 이렇게 만들어진 미니 게임과 의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임 속 세상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렇듯 높은 자유도와 소셜, 수익화 등 이 세 가지 성공 요소로 메타버스의 세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다수 기업이 메타버스를 향하고 있는데 일부는 메타버스가 투자를 위해 메타버스가 반드시 다가올 미래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유수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메타버스 투자 행보가 단순한 흐름 쫓기가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선점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하는데요. 메타버스와 NFT 등 신기술의 시대의 흐름을 읽고 올라탈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격차가 결국 미래의 경제, 사회적 격차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메타버스는 차세대 인터넷이자 새로운 플랫폼이다. 라며 우리는 새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다수 기업이 메타버스를 향하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메타버스의 활용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메타버스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지금 메타버스의 전망은 어떻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보시는 자료는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디바이스, 콘텐츠, 플랫폼, 인프라 등 서로 다른 분야의 국내외 메타버스 관련 기업 동향 자료입니다. 옆에 자료를 보시면 옆에 자료는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서 분석한 향후 2025년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전망에 대한 자료로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 79억 명 중에서 51억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텍스트를 전송하는 플랫폼
트위터는 전 세계 3.8억 명이 사용 중이고 텍스트에서 더 나아가 멀리 떨어진 사람과 연결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SNS, 유튜브 등의 다음 종착지가 메타버스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사티아 나델라는 모든 기업이 물리적 세상과 디지털 세상을 넘나들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했으며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드 또한 메타버스는 인터넷의 다음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직방 직원들은 제페토 속 가상 세계에서 출근하며 일하고 월급도 지급받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비싼 임대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서 비용적인 손해를 줄일 수가 있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른 아침 바쁜 시간에 출근할 필요가 없어서 시간적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게임 로블록스 내 창작 활동을 통해 실제로 돈을 벌기도 하고 크리에이터들에게도 가상세계를 편집해 창작하고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은 물론 메타버스 관련 기술 시장 전망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메타버스의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 가진 가치가 2019년 각 330억, 120억을 기준으로 2025년, 2030년 추후에 급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업 네이버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출시해 2억 명의 유저를 모으는 등 네이버와 같은 메타버스 관련주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2021년 3월 메타버스로 많은 관심을 받은 게임 로블록스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로블록스는 화려한 그래픽이 적용되지도 않았고 어찌 보면 유치해 보이기도 한 게임이지만 이 회사가 인정받은 기업 가치는 무려 371억 달러, 약 42조 원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어째서일까요? 미국의 경우에는 16세 미만 아이들 절반 이상이 여기에 가입을 했고 하루 평균 쏟아붓는 시간은 156분으로 페이스북과 유튜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분기 결제액은 약 7,300억 원으로 로블록스는 하나의 메타버스 플랫폼으로서 이미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PC와 모바일을 통해 가상 세계에 접속하는 경우가 많지만 메타버스 높은 가치와 빠른 발전으로 언젠가는 완전 몰입형 가상현실인 풀다이브 메타버스, 즉 우리의 몸은 현실에 지금 있지만 의식은 게임 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저희도 메타버스 시대에 마음을 열고 발빠른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함께 YTN 뉴스 핫클립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는 메타버스 세상. 이동통신업체 메타버스 기획팀 문진영님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PC 시대에서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왔을 때 가장 많은 서비스들이 원했던 또는 표현하고자 했던 슬로건이 언제 어디에서나 였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 어디에서나 쇼핑을 하고 언제 어디에서나 영화를 보거나 검색하고 대화를 나누는 등 여기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메타버스가 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메타버스가 더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함께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메타버스가 가지는 가치, 언제 어디서는 함께이고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스마트폰 세대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답니다. 이제 우리는 지구가 속해 있는 유니버스에서 메타버스와 공존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외면한 사람들은 고립될 수밖에 없고 현실 세계에서 어울림이 중요한 몫을 차지하듯 메타버스에서도 더 다양한 어울림의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를 벗어나기 위한 어울림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더 편하고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세계가 다가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메타버스를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느낀 점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발전하는 메타버스의 가능성을
평소엔 잘 인지하지 못했는데 여러 발표 자료를 많이 준비하면서 알아보면서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삶의 보완제로서 다가올 메타버스의 시대를 준비할 필요성도 느끼고 메타버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AR, VR, 음성, 영상 기술 등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빠르게 변해가는 메타버스 시대에 적응하고 준비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사생활 침해를 조심하며 현실 세계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열어 메타버스의 빠른 발전과 발맞춰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21학번 손민서였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